민주당이 비상대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대검이 감히 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의 경우 아무래도 국힘이 결국 상임위 명단을 예상대로 제출하지 않자 단독으로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29일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서울에서 비상대기에 들어가는데 좋습니다. 강하게 나가주길 바랍니다. 한편 법무부는 역시 골 때리는 논리로 보안 수사권을 달라며 징징대고 있고 대검 역시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장인 정성호가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대로 가는 것인데 관련해 오늘 역대급 화제를 일으킬 유시민 작가의 영상에 앞서 이 검찰개혁이 왜 지금 모든 사태의 원인인지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국회의원 된 게 대단한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당원들이 외면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제 한참 전부터 벌써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신데 부담이 될까봐 이제 말을 좀 삼가해 왔는데 입법 예고라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입법 예고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이거는 이제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관련돼 있는 복수 둘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합의 없이는 입법예고 나올 수 없어요. 부처 간 의견 조정돼야 나오죠. 그럼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거를 오케이 안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 내에 무질서가 있다는 뜻이고요. 질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총리가 이걸 알고 내보냈다면 총리가 해명을 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책임 소재를 따지잖아요. 제가 한미 FTA 한참 진행될 때 약가제도 변경하는 거 입법 예고하는 문제를 가지고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여러 차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충돌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했죠. 토론. 보건복지부 장관 하실 때. 예. 결국은 그거는 총리실에서 개입해가지고 조정해서 입법 예고 기간이라든가 입법 예고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절충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부처 간 의견이 있으면 정부 내에서 그 정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 절차가 없다 그러면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 내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그런 안이 입법 예고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2003년 4월에 제가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네. 그때 제가 그 고양시에서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들인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악수하면서 당신은 찍어줄게. 그러나 노 대통령 그러면 안 돼. 이게 뭐 때문이었냐. 대북 송금 특검법을 수용한 것 때문에요. 그렇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신 것이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하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검찰이 무제한으로 들고 파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통치 행위론으로 이거를 거부권을 발동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모르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DJ 시절에 대북 송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1차 남북 정상회담. 예. 그 현대 쪽에서 이제 돈 보낸 게 문제가 된 거죠. 결국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평민당 시절부터 당원이었던 그렇죠. 메인스트림 핵심 지지층 쪽에서는 배신 행위로 간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초장에 확 무너지고 초반에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일부 생기고 그게 이제 제가 장관 갈 때 유시민 입각 반대 하던 그때는 뭐 안정적 개혁을 위한 뭐면 안개 뭐 거기도 다 날아갔습니다. 거의 다. 백바지 입고 들어가셨을 예. 때. 그렇게 되면서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거든요. 야당이 만만하게 보고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 문제는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공개 토론을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2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축적돼 있었던 그러니까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핵심 지지층 여기에서 하나의 깃발 같은 존재가 된 것. 100% 동의합니다. 이거를 만약 그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 대원칙을 철저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 변화를 했다가 일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완하면 돼요. 지금 무슨 보안 수사권이니 한 되지도 않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저는 특히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전에 모욕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개혁 주장한 사람들이 검사가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뺏으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라는 걸 확고한 신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면 국민 인권 보호가 안 된다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까지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서초동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던 그 모든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의 망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으로 이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저도 봐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정성호 장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것은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걸로 간주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갤럽만 보더라도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의 디커플링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이유 중 하나로 검찰 개혁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소 취소, 이게 문제입니다. 윤석열 검찰 세력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파멸시키기 위해 감행했던 무리하고 무자비한 기소들, 그 5개의 재판이 억울하고 조작된 것이라는 점은 민주진영의 주권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팩트입니다. 헌법 제84조에 의거해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중지된 건 역시 정당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대통령 역시 처음에는 이 거대한 덫에 연연하지 않는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여당이 이른바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과속을 할 때 청와대는 단호하게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권자들이 감탄했던 이재명의 당당함이자 도덕적 우위의 발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흘러가는 징후들이 대단히 쎄하고 기이합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 눈에 이것이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족쇄를 풀기 위해 검찰과 여당을 향해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압박을 가하고 있구나 라는 정무적 의심을 사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행보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우리 편이 권력의 칼을 잡고 내 사법 리스크를 딸깍 사인 한 방으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대통령 본인조차도 권력기관을 사적으로 동원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으면 나를 괴롭혔던 그 피 묻은 칼을 쓰고 싶고 내 억울함을 권력의 힘으로 단칼에 해결하고 싶은 치명적인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한 통치자는 바로 그 유혹을 견뎌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